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지식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공부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식을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어, 위쪽에 있을수록 어떤 규칙이나 표현이라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데이터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밑으로 갈수록 좀 더 철학적인 질문이고 사람에게 유리한 정확한 규칙이라던가 답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주관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아래 있는 지식은 가르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각각 선언적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적 지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워나갈 텐데요. 먼저 선언적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적 지식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대량의 웹 딕셔너리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건데요.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단어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의 고양이 페이지를 열었을 때는 고양이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 고양이가 어떤 포유류에 속하는지, 고양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객관적인 정보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선언적 지식으로 는 미처 다 표현할 수 없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뭐 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한 지식, 고양이를 키우는 방법, 고양이가 예측 불허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등 좀 더 주관적이고 규칙성은 떨어지고 또 뭔가 어떤 표현에 한계점이 있는 그런 철학적이거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선언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웹 딕셔너리라던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여하튼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나마 가능한 게 선언적 지식인데 이런 선언적 지식을 인공지능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망입니다. 저희 나라 용어로는 의미망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표현을 했지만 영어로는 semantic network입니다. 그래서 개념들이 존재하고 그런 개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어떻게 보면 그래프 다이어그램처럼 개념의 관계성을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은 원이라고 하는 벌텍스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개념들 간의 관계는 연결선인 엣지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언적 지식의 표현 방법 중에서 의미망, 시멘틱 네트워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크게 드리자면 선언적 지식의 표현 방법의 두 번째는 명제 논리, 세 번째는 수로 논리, 그 밖에 다양한 지식 표현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를 사진을 찍으시고요. 주기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노트를 꺼내시고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는 공부하시는 날짜 작성하시고 그 날짜 밑에다가 선언적 지식의 표현 방법 크게 네 가지를 스스로 필기 노트해 주시고요. 그리고 폰 찍으셔가지고 워드 파일에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선언적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은 의미망, 시멘틱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이는 그림처럼 고양이라고 하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 이 고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컴퓨터에게, 즉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에게 저희가 표현을 하려면 앞서 보이는 것처럼 의미망을 통해서 지식화해서 인공지능에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일단 개념들이라고 함은 앞서 보이는 그림에서 이 동그라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연관성이 높은 개념들을 동그라미 벌텍스 안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 수염, 발톱, 쥐,
cheese, 포유류, 채모, 척추동물, 척추. 그리고 요런 개념들이 있을 때 개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 엣지로 연결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 엣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is A라고 하는 건 속하다. has A는 가지다. likes 좋아하다. 그래서 개념들이 존재하고 이 개념들 간의 관계성을 대략 세 개의 엣지 연결선으로 의미 부여해서 저희가 최대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양이는 수염을 그리고 발톱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고 쥐는 치즈를 좋아한다. 고양이는 포유류이고 척추동물이다. 그리고 포유류는 채모를 가지고 있고 척추동물은 척추를 가지고 있다. 쥐도 역시 포유류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망을 저희가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에게 표현을 한다면 저희가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염을 가진 포유류는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마치 챗봇 혹은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할 것입니다. 일단 수염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포유류인 동물로는 고양이가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역시 고양이는 포유류이고 포유류는 척추동물이다. 결과 고양이는 척추동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연역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의미망을 통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지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 그런 객관적인 지식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좀 더 제너럴라이즈된 질문을 했을 때 다양한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서 추론, 즉 세 가지 정도 추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역, 귀납, 가설 추론이 가능하다면 제너럴라이즈된 퀘스천에서도 자기가 추론을 통해서 질문을 최대한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결과 해당 지식을 가진 인공지능 컴퓨터는 지능을 가진 것이고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람처럼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다양한 지식이 표현이 가능하고 또한 지식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루두루 브로드하게 많은 테크닉을 알고 있다면 인공지능에게 다각도에서 지식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망은 프로그래머나 유저나 아니면은 설계자가 자유롭게 설정을 해도 되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엣지에 단순히 is A, has A, likes라고 하는 세 개 정도의 의미 말고도 더 확장해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개나 고양이 같은 어떤 단일 개념이 아닌 문장으로도 표현되는 복잡한 개념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일수록 전공자들이 각각의 도메인, 전공 도메인에서 현재 트렌디한 어떤 주제로 문제를 풀고 인공지능 쪽으로 사람이 아닌 기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더 풀고 싶다면 본인의 도메인의 컨텐츠를 활용하되 제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 개론에서 다양한 알고리즘과 또 지식 표현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랑 한 학기 동안 인공지능 개론을 좀 더 탄탄하게 공부하시고요. 본인의 전공 주제 혹은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 이슈,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이슈 등등도 본인이 좀 더 그 교내외 교과 과정을 탈피해서 연구를 통해서 논문화도 해보고 뭐 특허도 내보고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의 우수학부 인정제 프로그램, 코딥 러닝 프로그램, 기타 등등 다양한 시스템과 맞물려 가지고 본인 개인 맞춤형으로 지도교수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좀 더 가시화된 논문 실적을 내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잘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저희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기능을 가진 컴퓨터에게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지식의 레벨 중에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규칙성이 있는 선언적 지식을 표현할 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식이 의미망, semantic network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비록 영상은 대략 10분에서 15분이지만 영상 중간중간 멈추시면서 특히 앞에 보이는 이 슬라이드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시고 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개인 노트에 그림도 그리시고 문장도 충분히 써보시면서 좀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의 플립트 러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6주차까지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6주차 모든 영상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1주부터 6주차까지 내용 탄탄히 복습하셔서 7주차의 아이캠퍼스 어사이먼트에 탑재되는 중간고사 문제 잘 푸시고 답안도 제 시간 내에 업로드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관련해서는 아이캠퍼스 저희 교과목 공지라고 하는 메뉴를 꼭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요. 필요한 준비물 미리미리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카톡, 문자, 아이캠퍼스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로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회의나 외부 심사가 없는 한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